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협박. 내가 지면 베네수엘라는 피바다. 여러분, 이게 현직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동족 간 내전이 벌어져 나라가 피바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야, 저는 현직 대통령이 이런 진짜 섬뜩한 온몸이 쪼그라드는 그런 단어를 선거 유세 기간에 썼다는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게 지금 야당 단일 후보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야당 우르티아 후보에게 보면 너무나 차이 납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니콜라스 마두로는 9.8% 기록하고 있고요. 에드문드 곤잘레스 우르티아는요 지금 61.1%예요. 이렇게 워낙 차이가 나니까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내가 이기게 해달라. 베네수엘라의 피바다가 되지 않으려면 이기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우리의 승리 여부에 달려 있는데 참 웃기죠. 파시스트들이 피바다 동족 상잔의 내전을 피해가려면 선거 역사상 최대의 압승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최대의 압승이 될까요? 아마 최악의 패배가 되면 몰라도 최대의 압승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거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 최악의 상태로 대혼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네수엘라는요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지금 석유의 매장량이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네수엘라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베네수엘라 자체는요 여러분도 이게 베네수엘라가 원래 이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풍부한 천연자원 석유도 많고 석탄도 많았잖아요. 게다가 베네수엘라 그 미인대회 하면 미인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뷰티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네수엘라가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진보와 보수가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양당 체제를 유지를 해서 남미의 모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네수엘라가 진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그 나라가 1999년에 군부 출신이죠. 우고 차베스. 이 좌파입니다. 좌파. 우고 차베스가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왜냐하면 주요 산업 특히 석유 기업이겠죠.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고요. 그리고 돈 뿌리기 시작합니다. 무상복지 정책으로 세금을 들여다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빈곤층의 지지를 끌어냈고요. 그 와중에 국가 경제는 파탄으로 몰려갔지요. 그러다가 차베스가 2013년인가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어받았거든요. 그런데 니콜라스 마두로가 되고 나서 경제가 더 망가졌어요. 그야말로 박살나게 망가졌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여러분 보세요. 2013년에 마두로가 집권할 때만 하더라도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6%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을 보십시오. 65,370%입니다. 이게 물가예요? 아마 물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65,370%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 65,370%의 어떤 물가가 올라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화폐를 싣고 가면요. 그냥 한리학가 싣고 가야지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뭐 하나는 막 이렇게 막 끌고 가야 돼. 이렇게 가져가도 아마 밥을 못 먹을 겁니다.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 2019년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2,360%예요. 예. 올해도 100% 전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이 필요할까요? 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휴지가 화폐 자체가 휴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베네수엘라 이야기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좌파가 집권하면서 그만큼 말입니다. 우고 차베스 시절에 나라가 망한 데다가 니콜라스 마두로 시절에 나라가 더 망해서 지금은 최악의 사태가 됐다는 뜻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총칼을 갖다 대도요. 진짜 배고파요. 그러면 총칼이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민들 중에 뭐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해외로 다 떠난다고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나라의 석유 매장량만 해도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권력가가 잘못 들어와서 사리 사욕만 채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두로가 집권하고 나서 보세요. 지금 1인당 GDP가 여러분 지금 2018년엔 3,530불이에요. 2024년 3,870불이고요. 이게 첫 집권을 할 때만 하더라도 8,690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중진류입니다. 중진류. 중진류만 퍼내서 세계 시장에 팔아도 이 나라는 배 부르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좌파가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뿌렸습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극빈층을 지지층으로 묶고 그 이면에서 저는 권력을 휘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마두로 정권, 좌파 정권이 워낙 오래되니까 총칼을 갖다 대도 겁나지 않는다. 이제는 협박 같은 협박을 하지만 결국 그 협박도 통하지 않겠다. 결국 대선이 끝나면 지금 베네수엘라 정국은 대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겠죠. 아마 그렇게 빠져들 겁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절대로 대통령직을 안 놓으려고 할 거고 또 부정선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들에게 그냥 절여 밟히는 거죠. 절여 밟히는 거. 저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잖아요. 룰라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민심에 역행하지 말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조차도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저는 포퓰리즘이 이렇게 무섭다 해요. 포퓰리즘이. 원래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이 차고 넘치면서 뷰티 산업이 발전될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좌파가 집권하면서 다 말아먹은 거죠. 거덜내버린 거죠. 제가 이러다가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 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좌파의 어떤 포퓰리즘이 나라를 다 망치게 만드는 것. 이게 베네수엘라가 표본이에요. 그 잘 나가던 나라가 그 많은 천연자원 그 많은 석유들 다 몇몇이서 나눠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국가 지도자도 좀 똑바로 된 국가 지도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욕심이 많고 권력에 화신인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자처를 해요. 그러나 포퓰리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도 민생회복지원금 들어보셨잖아요. 1인당 25만 원에 35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 그게 결국은요. 돈을 뿌리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는 더 악재가 됩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돈 엄청 풀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결국 나라를 망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퓰리즘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다워지고요. 대한민국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포퓰리즘이 이렇게 많아서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된다.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혹한 어떤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